작년 12월 부산의 한 10대 발달장애 청소년이 2세의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른바 상윤이 사건으로 저희 뉴스쇼에서도 피해자 상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지난 금요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결정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 이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지금 이 시간 누구보다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실 어머니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윤이 어머니인 안정희 씨입니다. 어머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당시 사건을 간단히 짚어보면 어머니가 6살 큰아이의 심리치료 수업을 위해서 상윤이를 데리고 사회복지관에 가셨는데 복지관에 있던 발달지체장애 1급인 19살 이군이 상윤이를 갑자기 들어서 10m 아래로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예. 예,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1심 재판부에서 그럼 피고인 이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군요? 예, 무죄 판결을 금요일 날 공판이 있었는데 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던 건가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심신상실이라는 그런 판정을 의료적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재판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판사가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문을 읽었을 텐데 그때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하나 판결문을 되짚어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도 많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결국은 그냥 저희 아이가 죽은 데에서 그 가해자 이군이 무죄가 됐단 말은 결국 우리 아이가 죽은 거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건지 누가 죽인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 저는 답답할 뿐이죠. 분명히 가해자는 있는데 당신 그냥 정신지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예. 일단 그 재판부의 논리를 짚어보면 이제 피고인인 이군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없는 상태였다. 이것이 무죄 취지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로 아무런 사례 분별력이 없는 애를 그런 바깥 세상에 데리고 나와서는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런 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조인이라든지 관리하는 감독이 필요한데 전혀 그 애는 모든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장소에 나와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보호 감시를 받지 않고 돌아다녔었거든요. 예,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밖에 나와서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 거를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제 피고인 이군이 자폐 증상은 있지만 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런 점도 이제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이유 중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폭력성이 없다는 건 자기가 그냥 어디에 빠지게 되면 읽어보니까 뭐 작은 애들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애가 와서 이렇게 때리고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부분은 그애가 평소 때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진술한 일관성 내에 보면 평소에 뭐 깨짓는 걸 좋아하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걸 좋아하고 조그만 아이가 길 가다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밀어버리고 그 밀어버린 모습에 좋아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폭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폭력성이 있고 없다고를 생각한다는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보였던 행동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충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성이 기존에 잠재되고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자극을 받게 되면 그 폭력성이 잠재되고 있던 폭력성이 밖으로 또 표출이 나고 더 심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단지 평소에 뭐 다른 작은 애가 때리더라도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 그게 폭력성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사 받을 때도 이분은 이제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단순히 벌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만 인식했다. 이 정도 참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아무 사리 분별력이 없는 애를 갖다가 이분이 아무 사리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고 바깥 세상에 노출시킨 게 그 자체가 살인을 방조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아이를 방치해버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물며 부모까지도 저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뉴스에는 용서를 빌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사과를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용서는 안 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서 예.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 이군을 키울 때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달라. 문자도 보면 그래 나와 있어요. 가해자 이군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있는 거다. 뭐 돌아갈 수 없다. 뭐 미안하다. 뭐 그 정도지. 진짜 상윤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눈꽃만큼 저에게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상으로 죄송하다. 자기들 우러러 나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게 저희를 더 지금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이재훈이가 정신 상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애가 감옥에 있든 없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애를 책임져야 할 부모조차가 지금 우리한테 아무런 사과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애를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저희는 더 그게 화가 나는 따름이에요. 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검찰에 항소할 계획이신데 어떤 판결을 그럼 앞으로 기대하십니까? 지금은 치료 과목도 기각시켜버렸고 전자발찌도 기각시켜버렸는데 위험한 인물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 사회에 다시 지금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애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모르고 있는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 하지 두 번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다른 상위가 나올 수 있다. 제2의 상위가.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감금 조치와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치료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전자팔찌를 착용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살인은 맞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살인자의 그건 낙인은 찍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상윤이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힘내시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윤이의 어머니 안정희 씨였습니다.